비디오도 끄고 음소거된 상태로 계시면 됩니다. 오디오 연결하지 마시고 그냥 꺼두세요. 네. 39사람 들어와 있네요. 네, 비디오 켜지 마시고요. 네, 이 파일은 녹화해서 유튜브에 제가 올립니다. 비디오는 그대로 꺼두시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이제 바로 올릴 거예요. 그때 다시 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어서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 1학기 수학 1 수업입니다. 여러분들은 15분 반, 금요일 오후 2시 30분 수업입니다. 다 맞게 들어오셨죠? 우리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이 수업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잠깐만 오리엔테이션을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하고 교과 운영 계획은 여러분들이 종합정보 시스템에서 강의 계획서를 열어보시면 거기 자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학기에 중간시험과 기말시험 2번을 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칠판에다가 이렇게 낙서가 됐네요. 중간시험, 기말시험 이 2번은 시험을 치고 나면 바로 정답을 제가 게시를 합니다. 제 블로그에다 게시를 해요. 그래서 제 블로그 주소가 여기 있어요.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고요. 지하메트리 62 이게 주소입니다. 그래서 이 주소로 가시면 시험 치고 나면은 정답이 바로 올라가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점수를 봤을 때 혹시 이의가 있다 그러면 이 정답을 먼저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정답하고 같이 쓴 것 같은데 점수가 낮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이제 이의를 얘기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 블로그에 가면 제 유튜브 채널도 있어요. 유튜브 채널 이것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잠깐 얘기하면 GEOINSKY 숫자로 62 그리고 TV 이렇게 지아인스키 62 TV 이렇게 해서 유튜브에서 바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이 블로그 주소를 가지고 블로그에 들어가면 유튜브 채널이 소개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해서 실시간 수업을 한 이 파일은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화된 파일은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수업을 이제 3번에 끊어서 이제 수업을 할 텐데요. 그 3시간 수업이 다 끝나고 나면 그러면 제가 유튜브에 올리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캔버스 있죠? 온라인 수업하는 그 사이트 캔버스에도 제가 유튜브에 파일 올린 것을 링크를 걸어 둘 겁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기간 안에서는 캔버스를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그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를 이렇게 제가 제시해 둘 텐데 일주일이 지나면 캔버스에서는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유튜브 채널로 가서 바로 보시면 돼요. 예. 작년에 했던 것들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보고 예습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잠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하면 교재는 미분적분학 에센스 2판 한빛 아카데미에서 나온 그 책을 쓰는데 사실 이 교재를 따로 구입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여기 블로그에 아마 가보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 블로그에 이미 학습 영상에서 다루어지는 그 학습 내용 그 파일이 있죠. 그 파일을 이 블로그에다가 이미 올려놨어요. 조회수를 보니까 뭐 한 100회가 넘어갔던데 아마 오전 반, 오후 반 모두 다 본 것 같습니다. 앞에 있는 파일은. 거기 학습 파일이 한꺼번에 다 안 올려져서 한 4차례에 걸쳐서 올려놨으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다운받아서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나서 대면 수업을 진행하게 될 때에 그때 필요하다면 뭐 그때 따로 구입하시면 돼요. 그래서 미리 책을 구입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제가 올려주는 걸 보고 공부하시면은 시험은 그 안에서만 나가니까 거기서 배우지 않은 것은 시험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성적 평가는 4개 항목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그 비중은 이렇게 됩니다. 출석 25%고요. 과제 15%, 중간시험 30%, 기말시험 30% 이렇게 과제는 제가 이제 어떻게 출제를 했다라고 어디에 출제를 했다라고 제시를 할 거고요. 그때 따로 이제 공지를 하면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중간 시험은 8주 차에 볼 걸로 예정을 해 두었습니다. 기말 시험은 15주 차에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선은 대면 시험을 보겠다라고 공지는 해 뒀어요. 그런데 저번 학기처럼 교육부에서 코로나 상황이 조금 심각해서 대면 시험은 치지 말라 이렇게 지휘 감독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 2학기처럼 온라인으로 칠 수도 있어요, 시험을. 그때 따로 공지할 테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우는 내용은 교재의 1장부터 7장까지인데 1장과 2장은 극한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앞에 시간에 다룰 거고요. 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고요. 실제로는 3장부터 7장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해서 중간시험, 기말시험은 3장부터 7장에서만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두겠습니다. 1장, 2장은 과제가 있다면 과제에선 나갈 수 있어요. 어쨌든 극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러면 미분도 적분도 극한을 가지고 정의를 할 텐데 그걸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한을 공부하기는 해야 되는 겁니다. 중간시험이나 기말시험에만 출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지 거기 나오는 문제들을 풀려면 사실은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석은 매주 수업을 제가 이렇게 실시간 수업으로 3번 정도 끊어서 수업을 합니다. 그때 첫 번째 시간이든 두 번째 시간이든 세 번째 시간이든 그중에 하나에 여러분들한테 출석하세요 하고 받을 거예요. 출석을. 그래서 출석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얘기한 것처럼 15분 반입니다. 금요일 2시 반 수업이고요. 그래서 15분 반이라고 앞에 쓰시고요. 그리고 학번을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21학번이죠. 올해 1학년들. 그러면 21부터 시작해서 어쩌고 하고 그 학번 있는 모든 수를 다 쓰셔야 돼요. 전체 수를. 학번 다 쓰시고 숫자 있는 거 다 쓰시고 그리고 성명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것을 채팅으로 보내시면 돼요.
채팅으로. 자, 그러면 지금부터 채팅으로 여러분들 출석할 테니까 이렇게 보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내세요. 지금 55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번 시간에 모두 다 왔네요. 한 사람이 결석인데 한 사람은 지금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된 상황인지는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44명, 45명 지금 출석을 보내고 있고요. 자, 그럼 출석은 그렇게 이제 오는 걸 받으면 되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극한입니다. 극한. 우리가 어떤 함수에 대해서 그 함수의 정의역 안에 있는 어떤 점 A로 그 정의역 안에 있는 점 X를 접근시켰을 때 그 변하는 X에 따라서 fx를 계산을 해보고 그 fx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라는 걸 조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갈 때 fx의 그 변화되는 값들이 l이라는 어떤 수로 가까이 가고 있다라는 상황을 우리는 x가 a에 접근할 때 fx의 극한은 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쓰고 읽을 때에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극한에서 주의할 게 있어요. x의 값을 a로 가까이 보내는데 충분히 가깝게 보내야 되고요. 충분히 가깝다라는 것은 여기 a라는 수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수를 제시를 해서 a로부터 거리가 그만큼 되게 그 수를 입실론이라고 해볼까요? 그렇게 정해 놓으면 x의 값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거리 입실론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x가 선택이 돼야 됩니다. 어떤 작은 수를 줘도 그렇게 돼야 되니까 이렇게 더 가까이 제한을 했다고 하더라도 x가 진행되면서 이 안에 x가 들어와 줘야 돼요. 어떤 수를 딱 줬는데 예를 들어서 2분의 1 정도를 줬어요. a 플러스 2분의 1. 그런데 x의 값이 이렇게 가까이 오다가 2 이상을 못 넘어온다. 그렇다면 a하고 거리가 2분의 1이나 떨어져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x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에는 x가 a로 가까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x의 값은 a하고 거리가 0이 될 정도로 가까이 와야 돼요. 이해됐죠? 그렇게 가까이 오는 것을 우리가 x가 a로 갈 때라는 기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fx가 l을 향해서 간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a가 되는 순간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a에서 함수값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a에 충분히 가까운 x를 잡는 거지 a하고 같은 수를 잡진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는 안 됩니다. a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a가 아닌 수인데 a에 가까운 수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변화되는 x의 값에 따라서 fx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걸 계산해 봤더니 fx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고 있다. 그 수가 l이다. 그러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l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극한을 계산을 할 텐데요.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수적인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수치적인 방법이 있고요. 세 번째는 그래프적인 방법이 있어요. 대수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식을, 그 함수의 식이 있겠죠. 그 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해서 계산해서 답을 내는 거니까 정확한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은 대수적인 방법으로 모두 보여야 돼요. 예, 하지만 우리가 그냥 수치적인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식을 계산하지 않고도 그냥 x의 값을 대입해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수치적인 방법이라고 하는데, 수치적인 방법은 a에 가까운 x를 몇 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많이 선택할수록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조금 힘이 들 수는 있습니다. 많이 선택을 해야 되니까. 예, 그걸 선택을 하셔서 fx의 값을 계산하고요. 그 계산된 fx를 가지고 fx가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 그걸 살펴보는 거예요. 해서 가까이 가는 값이 있다 그러면 극한을 그 값이다라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것을 수치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다음 그래프적인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분을 배우고 나면 뒤에 가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방법을 써서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그래프를 가지고 추정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y는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럴 때 a라는 점이 여기 있다고 가정합시다. 이 점에서는 그래프가 없어도 돼요. 그래서 빈 동그라미 있어도 이 딱 a가 되는 이 점을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외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빈 동그라미로 이렇게 표기를 했고요. 그때 이 점 만약에 있다면 이 빈 동그라미로 표시한 이 점의 y좌표를 L이라고 할게요. 자, 그럴 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면 여러분들은 그림상으로 바로 볼 수 있죠. x의 값을 여기서 선택하면 이 점 x에 대해서 fx는 여기 있어요. 그렇죠? x의 값을 점점 a에 가깝게 이렇게 가져가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fx가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x의 값이 여기 있을 때는 fx가 여기 있었다가 x가 이만큼 옮겨오니까 fx가 이만큼 옮겨갔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래프상에서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x가 이렇게 a로 가까이 가면 fx는 이 그림상에서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오면서 이 L이라는 수에 가까이 가겠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극한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극한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 오른쪽에서 봤듯이 x의 값이 a로 가까이 가지만 a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요. 수들이. 그렇죠? x라는 값들이 전부 오른쪽에 있어요. 이 상황에서의 극한을 우리는 우극한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호로 지금 우극한이 L이다라는 걸 보고 있는 거죠. 예, 기호로 리미트 x가 a보다 큰 쪽에서 a로 갈 때, a의 오른쪽에서 a로 갈 때, 그런 뜻으로 a 위에다가 조그맣게 플러스 표기를 하면 돼요. 예, 그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fx는 L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극한을 우리는 우극한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그렇다면 그림상에서 보면 x가 a 왼쪽에 있어도 fx 여기 있죠. 여기 x가 이만큼 가면 fx 이만큼 가고 있죠. x가 이만큼 가 있다면 fx 이만큼 가 있죠. 그렇죠? x의 값이 왼쪽에서도 점점 a로 가까이 가면 fx는 이 곡선을 이렇게 타고 아래쪽에서 지금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서 L에 접근하고 있죠. 그렇죠? 예, 이런 상황을 이제 기호로 쓰면 왼쪽에서 상황 정리가 된 거니까 좌극한이라고 합니다. 해서 리미트 x가 a의 왼쪽에서 a로 갈 때 a 위에다가 조그맣게 마이너스로 표기해요. 이번에는 fx는 L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을 좌극한이라고 할 건데요. 예, 이렇게 우극한을 계산하고 좌극한을 계산해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으면 극한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극한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극한도 있고 좌극한도 있는데 서로 다르다. 그러면 극한은 없다고 해요. 아니면 우극한이나 좌극한 둘 중에 하나가 없다. 그래도 극한은 없다고 합니다. 예,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우극한도 존재하고 좌극한도 존재하고 그 두 개의 극한이 같다.
그럴 때입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해서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그래프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다 쓸 수 있도록 연습을 하시면 되겠어요. 대수적인 방법, 직접 식을 계산하면 되고요. 수치적인 방법, x의 값을 몇 개 선택해서 a에 가까운 값으로 몇 개 선택해서 그때 fx의 값을 계산해 보고 그 변화하는 fx의 값을 가지고 극한을 추정하는 거. 그게 수치적인 방법이고요.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래프를 직접 그려서 여기서 이렇게 그림상에서 x가 이렇게 가는구나. 그럼 fx는 이렇게 변하는구나. 그렇죠? x가 이렇게 왼쪽에서 움직이면 fx는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그렇죠? 양쪽 똑같이 이리로 가는구나 하는 걸 찾아낼 수 있겠죠. 그래프를 가지고 찾는 방법을 그래프적인 방법. 이렇게 부릅니다. 어렵지 않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수치적인 방법에 대해서 몇 개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 첫 번째 시간에는. 자, 그러면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제 2번을 한번 볼까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이 값을 추측해봐라 그랬습니다. 함수는 여기 극한 오른쪽에 있죠. 그러니까 fx는 이 오른쪽에 있는 값입니다. 써보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런데 x가 1로 갈 때 이 값이 어떻게 변하냐라는 걸 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1로 접근시키면 됩니다. x의 값을.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왼쪽에서 또 오른쪽에서 각각 좌극한, 우극한을 계산을 해볼 거예요. 먼저 좌극한부터 계산을 해볼까요? x가 1보다 작은 쪽에 있어요. 그런데 1로 가까이 가야 되니까 왼쪽에 있지만 1에 가까운 수를 몇 개 선택을 합니다. 여기처럼 0.5, 0.9, 0.99, 0.999, 0.9999 이 정도를 선택을 해볼까요? 당연히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1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변화된 x의 값을 가지고 fx를 계산하는 거예요. 0.5를 여기 x에 대입합니다. 그러면 0.5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0.5 마이너스 1 이런 값이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값을 계산하면 0.66667 이렇게 나왔어요. 자, 0.9를 가지고 또 계산을 합니다. 0.9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0.9 마이너스 1 이렇게 계산한 거고요. 그걸 계산하면 0.526316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계속 진행을 할 겁니다. 0.99를 대입해서 똑같은 값을 계산하면 0.502513 0.999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0.500250 0.9999를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0.500025 이렇게 변화가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변화되는 fx를 보고 여러분들이 이 수들이 어디로 가까이 가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볼까요? 0.5, 0.50, 0.500, 0.5000 이렇게 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값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여기 0이 진행될수록 계속 늘어납니다. 0의 개수가. 그렇죠? 그렇다면 이 뒤쪽 부분은 무시해도 좋다라는 뜻이죠. 0.5로 가까이 가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왼쪽에서 좌극한을 조사해 보니까 0.5로 가겠구나 하는 걸 수치적인 방법으로 알아낸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리미트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0.5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수치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1로 갈 때 극한을 물었으니까 좌극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극한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 값이 같은 값으로 나와야 되고요. 가볼까요? x의 값을 1보다 큰 쪽에서 선택을 할 텐데 1에 가까운 값을 선택할 거예요. 1.5,
1.1, 1.01, 1.001, 1.0001 이 정도면 1로 가까이 간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똑같이 이 값들을 대입합니다. 1.5를 대입하면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1.5의 제곱 마이너스 1분의 1.5 마이너스 1. 어렵지 않죠? 예, 그걸 계산하면 0.40000 이렇게 나오네요. 1.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0.476190. 1.0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니까 0.497512. 1.001을 대입해서 계산을 하면 0.499750. 어렵지 않죠? 1.0001을 대입했더니 0.499975. 자, 그렇다면 여기 변화되는 fx의 값이 주어졌어요. 어디로 가는가 이제 추정을 하면 됩니다. 0.49, 0.499, 0.4999 이렇게 변하고 있네요. 그렇죠? 예, 어디로 가나요? 0.5로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역시 오른쪽도 이렇게 쓰면 됩니다. 리미트 x가 1보다 큰 쪽에서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0.5다. 됐지요? 양쪽이 다 추정됐어요. 이제 비교를 하시면 돼요. 좌극한은 0.5라고 추정이 됐고 우극한도 0.5라고 추정이 됐네요. 둘 다 존재하고 서로 같아요. 그렇죠? 예,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둘 다 0.5다. 같은 값으로 추정이 됐으니까 이제 이렇게 쓰면 됩니다. 1로 접근할 때 극한이 있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제곱 마이너스 1분의 x 마이너스 1은 0.5다. 예,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몇 개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 문제를 더 볼까요? 이제 3번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의 값을 추측해라 그랬습니다. x는 0으로 가고 있고요. 우리가 극한을 계산하려는 함수는 x분의 sin x입니다. 자, 그렇다면 fx는 x분의 sin x고 x는 0으로 가니까 0의 왼쪽과 오른쪽에서 0으로 보내면서 살펴보면 되겠어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0의 왼쪽을 볼까요? 0의 왼쪽에서 0에 가까운 수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 정도 잡으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전부 0보다 작은 수인데 점점 0에 가까이 가고 있네요. 그렇죠? 예, 그럴 때 x분의 sin x를 계산하는 겁니다. 이 각각의 x에 대해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sin 마이너스 1 그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예, 그러면 그 결과가 0.84147098 이렇게 얻어지네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0.5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0.5분의 사인 마이너스 0.5 어렵지 않죠?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고요. 해서 그 결과를 보니까 0.95885108 이렇게 얻었어요. 똑같이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0.1을 대입하면 계산된 값이 0.99833417 마이너스 0.01을 대입하면 0.99998333 마이너스 0.001을 대입했더니 0.99999983 자, 그럼 변화를 볼까요? 0.99, 0.9999, 0.999999 그렇죠? 예,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는 것처럼 보이나요? 1로 가까이 간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좌극한은 1이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좌극한을 계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극한도 계산해야 돼요. 조금 전처럼. 한쪽만 가지고는 극한이 있다. 이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극한 계산해 볼까요? 0의 오른쪽이니까 0보다 큰 쪽이에요. 0보다 큰 쪽에서 0에 가까운 수를 선택을 할 겁니다.
1.0, 0.5, 0.1, 0.01, 0.001 점점 0으로 가까이 가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럼 똑같이 fx를 계산해 보셔야 돼요. 1.0을 대입하면 1분의 사인 1 계산하면 0.84147098 0.5를 대입하면 0.5분의 사인 0.5 계산한 값이 0.95885108 0.1 대입해서 똑같이 한 겁니다. 0.99833417 0.01을 대입하면 0.99998333 0.001을 대입했더니 0.99999983 자, 그럼 역시 추정을 해보세요. 0.99, 0.9999, 0.999999 역시 1을 향해 가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극한도 1이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는 1이다. 어렵지 않았죠? 예, 이제 좌극한, 우극한을 둘 다 추정을 해봤으니까 비교하시면 돼요. 같아요. 그렇죠? 우극한도 좌극한도 1입니다. 그렇다면 극한은 1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는 1이다. 예, 이렇게 추정해주고 예, 이렇게 결론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런데 이 경우는 함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함수가 x분의 sin x예요. 그렇죠? 예, 여기 x, y는 x라는 함수는 예, 기함수입니다. 기함수라는 것은 f의 값이 마이너스 x에서 계산한 것하고 x에서 계산한 것하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의 대칭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있는 분자 sin x도 기함수예요. 그렇죠? 예, 다시 얘기하면 sin 마이너스 x 이걸 계산한 것은 마이너스 sin x하고 같아요. 예, 둘 다 기함수니까 기함수분의 기함수 계산하면 예, 이것은 우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예, 우함수라는 것은 f-x하고 fx하고 같은 겁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함수. 예, 부호가 바뀌면 여기처럼 부호가 바뀌면 기함수.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우함수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선택한 x의 값을 볼까요? 왼쪽 오른쪽에서 선택한 값을 보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로 바꿨어요. 마이너스 0.5 플러스로 바꿨어요. 마이너스 0.1도 플러스로 바꾸고 전부 부호를 바꿨어요. 그렇죠? 부호를 바꿔서 절대값은 같은 값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우함수니까 그 결과 이 fx를 계산한 값도 비교해 보세요. 전부 같죠? 표에서 보면 예, 이렇게 같은 값이 나온 겁니다. 예, 이렇게 예, 여러분들이 함수의 특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x분의 sin x 하는 함수는 기함수분의 기함수니까 우함수였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이 극한은 뒤에서 많이 사용할 거니까 이 극한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sin x는 1이다.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예, 값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값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값이 없는 경우에 어떤 쪽으로 간다라고 경향을 얘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무한대로 가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지 그런 경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값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경향이 있으면 극한을 구해라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이 그 경향을 쓰셔야 돼요. 무한대다, 마이너스 무한대다, 예,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여기 예제 한번 보세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이 값을 추측을 해봐라 그랬어요. 똑같이 하겠습니다. fx는 x제곱분의 1이죠. x가 0으로 갈 때 극한을 조사하는 거죠. 그렇다면 좌극한, 우극한을 0을 가지고 0의 오른쪽, 왼쪽 이렇게 선택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볼까요?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x의 값을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0.1, 마이너스 0.05, 마이너스 0.01, 마이너스 0.001 이렇게 선택했어요. 점점 어떻게 되고 있나요? 0으로 가까이 가죠? 예, 0에 가까운 수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그럴 때 대입해서 함수 값을 계산해요. 마이너스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의 제곱 분의 1 계산하면 1이 됩니다. 마이너스 0.1 대입하면 마이너스 0.1의 제곱 분의 1 어렵지 않죠? 계산하면 100이고요. 마이너스 0.05를 대입해서 fx를 계산하면 400, 마이너스 0.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10,000, 마이너스 0.0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100만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러고 보니까 어떤 수로 가까이 가진 않아요. 하지만 경향이 있죠. 1, 100, 400, 10,000, 100만 점점 값이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부호는 플러스고 자, 그럴 때 우리는 이것을 점점 무한대로 가고 있다. 예,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호를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왼쪽 극한은 리미트 x가 0보다 작은 쪽에서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 이것은 무한대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왼쪽을 계산해 봤으니까 오른쪽을 계산해 볼게요. x가 0보다 큰 수를 가지고 0에 가까운 수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1.0, 0.1, 0.05, 0.01, 0.001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점점 작아지면서 0으로 가죠. 예, 0에 가까운 수를 또 선택을 해봤어요. 그걸 가지고 대입해서 fx를 계산합니다. 1.0 대입해서 1.0 제곱 분의 1 계산하면 1이고요. 0.1 대입해서 0.1의 제곱 분의 1 계산하면 100. 그렇죠? 0.05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400, 0.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10,000, 0.0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100만. 이것도 어떤가요? 점점 값이 커지고 있어요.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극한도 이렇게 추측하면 되겠습니다. 리미트 x가 0보다 큰 쪽에서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무한대다.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x가 0으로 갈 때 극한하고 물었는데 지금 좌극한을 계산해 보니까 값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무한대로 가는 경향이 있고 우극한도 계산해 보니까 값은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무한대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극한도 값이 없고 우극한도 값이 없는 거니까 전체의 극한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즉 발산한다라는 뜻입니다. 값이 없다, 발산한다, 값이 있다,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런데 그 경향이 둘 다 무한대로 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우극한도 무한대로 가고 좌극한도 무한대로 간다라는 의미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무한대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 극한을 구해라 그랬다면 여러분들은 무한대다라고 쓰셔야 되고요. 이 극한의 값이 존재하냐라고 물어봤다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답을 쓰면 됩니다. 어렵지 않겠죠? 네,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볼게요. 예제 한번 보겠습니다. 리미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를 구하고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를 구해라 그랬어요. 이번에는 우극한과 좌극한을 따로따로 구해라 이렇게 주문을 한 거죠. 구해보겠습니다. 좌극한부터 해볼까요? x가 3보다 작은 쪽에 있는데 3에 가까운 수를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2.9, 2.99, 2.999, 2.9999, 2.99999 어떤가요? 3으로 가까이 가죠. 그렇죠? 자, 그러면 x-3분의 2x를 대입해서 계산합니다. 2.9를 대입하면 연습해 볼게요. 2.9 마이너스 3 분의 2 곱하기 2.9 그렇죠? 그 값을 계산을 한 겁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58이 되네요. 2.99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98 2.999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998
2.9999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9,998. 2.99999를 대입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99,998. 어떤가요? 부호는 다 마이너스예요. 음수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절대값은 점점 커지고 있죠. 그렇죠? 절대값은 58에서 598, 5,998 거쳐서 599,998까지. 그렇죠? 예, 절대값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부호는 마이너스, 음수들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어렵지 않죠? 예, 그래서 좌극한을 추측을 해봤어요. 예, 값은 없는데 경향이 있어요. 리미트 x가 3보다 작은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는 마이너스 무한대다. 예,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값이 있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값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그 극한이 얼마냐 이렇게만 물어봤다면 마이너스 무한대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른쪽 볼까요? x가 3보다 큰 쪽에 있으면서 3에 가까운 수들 3.1, 3.01, 3.001, 3.0001, 3.00001 점점 3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x-3분의 2x를 계산을 해요. 3.1 대입하면 3.1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3.1 계산을 한 겁니다. 62가 되고요. 3.01 대입해서 계산하면 602, 3.0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6002, 3.00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602, 3.00001을 대입해서 계산하면 60만2가 되네요. 이것도 어떤가요? 부호는 플러스죠. 그런데 절대값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플러스인데 절대값이 커지고 있으니까 실제로 점점 값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무한대로 간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3보다 큰 쪽에서 3으로 갈 때 x-3분의 2x는 무한대다. 이렇게 표기를 하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았죠?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출석, 예, 지금 53명이 보내왔는데 한 사람 안 보내줬네요. 예, 지금 55명이 들어와 있으니까 54명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저 빼고 출석은 지금 보내세요. 지금 이제 화면 끄기를 하면 출석은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예, 왔습니다. 54명. 예, 왔고요. 자, 그럼 출석은 다 됐고요. 예, 다 보내신 것 같고 출석은 제가 이제 수업이 다 끝나면 전자 출결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예, 거기에 가서 제가 이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전자 출결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수업 끝나고 좀 시간 있게 여유 있게 보세요. 예, 제가 수업 끝나고 정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그게 들어가는 거니까. 예, 그러면은 출석으로 돼 있을 거예요. 보내신 분들은. 안 보내신 분은 결석으로 돼 있고요. 여기 안 오신 분도 결석으로 돼 있겠죠. 예,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음소거가 되어 있는데 질문이 있으면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예,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질문이 없으면 예, 잠깐 쉬었다가 예,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할 텐데요. 예, 지금은 제가 이제 모두에 대해 회의 종료를 누를 거니까 그러면 동시에 다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간이 시작할 때 다시 초대를 할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초대를 다시 받아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 쉬겠습니다.